지금 잠깐 멈춰보세요. 당신이 우연히 이 글을 클릭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느껴보세요. 조금 무겁고 피곤하며 오래도록 마음이 불편했던 그 느낌, 느껴지시죠?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풀 수 있는 에너지의 막힘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토트의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진동장이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두세요.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당신의 미묘한 몸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막연한 신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진동입니다. 곧 당신 안에 항상 있었던 자기 치유의 힘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넘기거나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아마 한 번도 진지하게 멈춰서서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당신의 건강, 몸 상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에너지와 증상들, 때로 느끼는 불편함이 단순히 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요. 전통의학이 가르쳐준 대로 약을 먹고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연결고리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단지 살과 뼈, 장기와 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네 가지 몸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체입니다. 생각과 기억이 있는 정신체, 감각과 감정이 있는 감정체,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된 영체, 그리고 몸 전체를 감싸는 에너지체가 그것이죠. 이 네 몸은 항상 함께 움직이고 당신이 잠들었거나 모를 때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건 그냥 우연히 고장난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장기가 오늘은 내가 고장날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층에서 차츰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미노가 천천히 쓰러지다가 결국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에서 시작해 감정을 거쳐 영적 장과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주고 마지막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을 반복해 보세요. 그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낮은 진동으로 흔들어 영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본질과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쌓이면 몸은 근육통, 피로, 소화 문제, 불면증 같은 신호를 보내고 당신은 약이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은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건강이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때 시작합니다. 건강은 이 내 몸의 균형과 흐름, 그리고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근본을 보지 못하고 증상만 치료합니다. 이건 그냥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에너지의 긴장을 만들고 제한적인 믿음이 진동장에 금을 내며 영적인 단절이 당신과 생명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는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불은 껐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의 몸은 빙산과 같아요. 물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만 치료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숨은 큰 덩어리가 함께 있어야 하죠. 몸도 마찬가지로 겉 증상만 고치는 건 근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본은 에너지, 감정, 영적, 정신의 층입니다. 지금 깊게 숨쉬고 이 사실을 느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못 알아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르죠. 몸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먼저 조용히 신호를 보내요. 이유 없는 피로, 설명 안 되는 통증, 근육 긴장, 갑작스러운 불면증이 바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아파서 결국 심각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보는 몸의 문제는 오랜 과정의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증상에 갇히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동장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몸을 모두 돌보는 방법을 배우면 건강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변합니다. 아프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예방하고 정렬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자기 치유이고 매 순간 일어나는 진동의학입니다. 이제 알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장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미묘한 몸이 새로운 주파수와 정보를 듣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닫힌 내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간을 훨씬 과거로 되돌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처음 숨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영향이 시작된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는 일들은 단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태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랍니다. 이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기록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비밀 생활. 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페리 박사는 당신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주변의 환경, 감정, 느낌, 자극이 모두 태아에게 전해진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 모든 정보가 어머니의 에너지장을 통해 전달됐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아직 이름도 없고 세상에 나온 적도 없지만 이미 진동의 바다에 잠겨 첫 잠재의식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단순한 중립적인 정보가 아니었어요. 당신 내면의 일부가 될 감정적 인상을 담고 있었죠. 세포생물학자 브루스 립턴은 임신 중 태아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과 환경, 두려움과 기쁨, 불안과 자극들이 모두 어머니 몸에서 멈추지 않고 진동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며 그 안에 패턴과 코드가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코드들이 나중에 행동과 선택, 반응을 이끄는 가이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당신을 제한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 고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아마도 태아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메아리일지도 몰라요. 이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사실은 당신에게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찍 시작된 패턴들은 다시 바꿀 수 있고 새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 진동 기록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에너지 코드라는 점이에요. 이 코드들은 당신의 에너지체, 감정장, 진동 매트릭스에 새겨져 나중에 당신의 다른 몸들을 지지합니다. 이 층을 건드리지 않으면 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같은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임신 중 어머니가 큰 두려움이나 불안을 겪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들은 어머니 몸 안에서 특정 진동을 만들고
말이 아닌 에너지로 당신에게 전달됐죠. 그 안에서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믿음은 위험하다, 삶은 고통이다 라는 메시지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고 무의식과 감정, 습관으로 나타나요. 놀라운 사실은 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당신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됐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려있고 매우 취약한 상태였죠. 당신은 씨앗이 심어지는 땅과 같았습니다. 사랑과 보살핌의 씨앗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불안, 제한의 씨앗도 함께 심어졌어요. 이 모든 게 오늘의 당신을 만든 밑바탕입니다. 과학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린 시절,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동과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찾고 숨겨진 패턴을 밝혀내 얼어붙은 진동을 다시 쓰고 정리하며 풀어낼 기회가 생깁니다. 깊게 숨 쉬고 느껴보세요.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안에 태어나기 전부터 흐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설명하기 힘든 반복된 감정이나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자궁안, 생물학적 차원뿐 아니라 진동적인 차원에서부터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몰랐던 채로 계속 머물게 만든 숨겨진 게임을 발견할 거예요. 오래된 뿌리가 당신 안에 이미 각인돼 있었고 그 뿌리가 매일 살아 움직이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최면 같은 반복 사이클을 만든다는 걸 이해하는 것과 단순히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천히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옵니다. 당신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바로 그 기반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를 짜는 에너지의 틀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은 고통이다, 나는 부족하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같은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들이 조용한 배경막처럼 당신 삶의 무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매일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만듭니다. 마치 무의식이 나는 못해, 이건 실패할 거야,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것처럼요. 이 생각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일으켜요.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 두려움, 긴장, 좌절 같은 감정을 만듭니다.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진동이고 그 진동은 당신 주위에 에너지장을 만들며 우주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신호는 사라지지 않고 외부 세계가 당신 진동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어렵다고 믿으면 불안한 관계로 끌리고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재정 문제를 계속 겪게 됩니다. 현실이 이런 믿음을 확인할 때마다 그 사이클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생각은 무거워지며 감정은 더 깊어지고 진동은 세지고 현실은 점점 제한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끝없는 고리에 갇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사이클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미 프로그램된 것처럼 스스로 계속 돌아갑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익숙한 것은 주의를 끌지 않으니까요. 의심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으며 알아채지 못해요. 마치 배경음악처럼 조용히 흐르다가 당신이 더는 듣지 못하지만 당신의 하루 속도와 선택, 경험을 계속 좌우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같은 것을 반복하며
오래된 패턴을 더 강화하는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 이 숨겨진 사이클에 자주 부딪힌다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을 반복하며 새 현실을 만들려고 해도 오래된 진동의 기계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깊고 강력해서 다시 같은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시도한 변화가 겉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표면만 건드리고 깊은 시스템은 그대로 둔 거죠. 지금 잠깐 멈추고 이 사실이 주는 충격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시도했나요? 뭔가 나아지길 바라고 새 삶을 만들려고 했지만 몇 주, 몇 달 지나면 다시 같은 사이클로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나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가도 결국 마음속 무언가가 오래된 패턴으로 끌어당겼던 경험이 있나요? 그건 불운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배경에서 계속 돌아가는 숨겨진 사이클 때문이에요. 모든 걸 원래대로 유지하려는 힘이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은 당신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주려는 거예요. 사이클을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당신은 이미 자기 인식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빛이 들어오는 첫 균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이클이 부서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보고 느끼고 인식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이클의 눈에 보이는 부분들, 믿음, 생각, 감정, 진동, 현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층들 뒤에 숨어 있어 당신이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해도 붙잡아 두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밝힐 부분이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막히고 왜 그런지 모릅니다. 당신은 멋진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늘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깨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의식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한계가 단단히 버티는 느낌이죠. 지금부터 핵심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진동장은 의식적인 욕망이 아니라 깊게 뿌리내린 믿음과 매일 먹이는 감정, 무의식 속 내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매일 아침 성공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말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 불안, 죄책감, 원망이 있다면 바로 그 진동들이 당신 주파수를 지배합니다. 그게 실제로 당신의 진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라디오 송싱이와 같습니다. 성공 채널을 듣고 싶다고 크게 외쳐도 주파수가 두려움에 맞춰져 있다면 두려움과 맞는 방송만 들어옵니다. 인생은 당신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진동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강력하지만 때로 불편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사는 많은 부분이 의식적 노력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유지하는 에너지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히 해볼게요. 원하는 게 있어도 에너지가 정렬되지 않으면 마음과 진동이 충돌합니다. 마음은 나는 원해라 말하지만 진동장은 나는 믿지 않아라고 답합니다. 마음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해도 진동장은 나는 두려워라고 되받아칩니다. 이 불일치가 막힘과 자기 파괴, 반복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불안정한 땅 위에 새 것을 키우려 해서 그래요. 이건 오염된 땅에 과일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묘목을 사서 매일 물 주고 정성껏 돌봐도 땅이 나쁘면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당신의 의식적 욕망은 씨앗 같아서
깨끗하고 정렬된 진동의 땅, 성장에 도움되는 믿음과 감정에서 자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막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죠. 긍정적인 말도 하고 좋은 상상도 하며 영상화도 해봤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하고요. 그 뿌리 에너지가 오래된 패턴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항상 앞서고 진동이 승리합니다. 말이나 의지만으로 새 현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쳐주는 뿌리, 주파수 위에서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 성공을 원해 동기부여 문구를 반복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며 강의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부족하다는 깊은 믿음이 있다면 아마 가족이나 문화 속에서 돈은 어렵다, 돈은 나쁜 것 같은 신념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런 신념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돈을 많이 벌면 느끼는 죄책감, 풍요에 대한 불안을 만듭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진동하며 현실을 구성해서 오래된 패턴을 계속 강화할 뿐 새로운 욕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단순히 바라거나 원하거나 동기부여 문구로 자신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동장이 변하려면 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풀고 얼어붙은 감정을 바꿔야 해요. 이 작업은 내면에서 조용히, 때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만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허락하지 않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속 욕망에만 머무르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꼭 붙들고 계세요. 이 사실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힘이 있습니다. 질병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벌 받듯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은 진동입니다. 맞아요. 질병은 이미 당신 몸 안에서 작동 중인 에너지 패턴과 맞물린 특정한 주파수입니다. 라디오가 채널을 맞춰야 방송을 받듯 당신의 에너지 체계도 특정한 진동이 있어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신체 문제를 만들 공간을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신비롭게 들리려고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연구자들이 어떤 감정과 정신 상태가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 왔어요. 오래된 영적 전통도 이미 알고 있었고 몸은 그 진동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당신이 분노, 원망, 계속되는 두려움, 깊은 슬픔 같은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파수가 에너지 장을 만들고 몸 안의 흐름을 막으며 중요한 부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변한 에너지 장은 피로나 근육 긴장, 두통, 잠 못 이루는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만성병이나 염증 같은 심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도 모르게 나쁜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말이죠. 이 말은 당신이 일부러 병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 장을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된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맑고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고 다른 쪽은 잡음과 소음만 가득한 채널입니다. 에너지 체계도 비슷하게 신호를 보내고 받고 당신과 주변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더 쉽게 아프거나 특정 장소에 오래 있으면 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연달아 건강 문제를 겪는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진동과 관련이 있어요.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쉽게 연결된 겁니다. 이 발견에서
해방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희생자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증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경험하는 진동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진동적 책임을 지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게 당신 책임이라는 말도,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의학이나 치료를 넘는 보이지 않는 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채널을 맞추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힘의 영역에 닿게 됩니다. 그곳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에너지 장 안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방법입니다. 멀고 어려운 신비도 복잡한 수행도 아닙니다. 4가지 기본 영역, 음식, 수면, 감정, 관계. 이 당신의 진동장을 매일 받쳐줍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농축된 진동입니다.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인 음식은 깨끗하고 높은 에너지를 줍니다. 반면 가공되고 화학물질이 든 음식은 무겁고 축소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세포뿐 아니라 세포를 둘러싼 에너지 장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분과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 없고 영양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와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입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진동을 다시 맞추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당신의 에너지장은 정리되고 정화되며 회복됩니다. 수면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풀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외부 에너지를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잠이 깨고 어지럽거나 부족하면 몸뿐 아니라 에너지 장도 혼란스러워져 더 쉽게 방해받게 됩니다. 수면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환경을 잘 만들고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존중하세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가장 쉽고 효과적인 조정 중 하나입니다. 셋째, 감정입니다. 감정은 주파수의 매개체입니다. 단순히 느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고 흔적을 남깁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에너지의 매듭이 됩니다. 기쁨, 감사, 사랑, 만족은 에너지를 확장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만 억눌린 분노, 계속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한 슬픔은 긴장과 차단을 만듭니다. 첫걸음은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느끼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이름 붙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관계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 장과 연결되는 또 다른 진동장입니다. 당신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을 지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거나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느끼게 하는지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것도 진동을 다시 맞추고 에너지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는 이미 작지만 중요한 성공이고 진짜 변화로 가는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당신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에너지 장을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 수면, 감정, 관계에서의 작은 조정이 더 큰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도 아직 겉부분일 뿐입니다. 마치 물 표면의 먼지를 닦는 것처럼요. 깊은 바닥에서는 여전히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과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감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훨씬 깊은 곳에서 당신의 에너지 장을 만듭니다. 표출되지 않은 감정을 당신 안에 갇힌 작은 에너지 뭉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기 내지 못해 풀지 못한 분노, 마음 깊이 숨긴 두려움, 남들 앞에서 웃으며 참은 슬픔, 잊으려 애쓰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에너지장 어딘가의 매듭처럼, 무거운 짐처럼 조용히 쌓여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감정에만 그치지 않고 몸에도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막히고 흐름이 멈추면 몸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깨나 목, 위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있었나요? 이유 없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불안 발작을 겪은 적 있나요? 쉬어도 풀리지 않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낀 적 있나요? 이런 현상들은 당신 안에 갇힌 감정 에너지가 공간을 차지하고 흐름을 막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몸은 매우 똑똑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알리지 않고 속삭입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가벼운 통증으로 주의를 끌지만 당신이 무시하면 점점 소리를 키웁니다. 무시할수록 더 크게 외쳐야 하니까요. 쌓인 에너지는 계속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몸을 통해 증상이나 병으로 나타나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이제 깊게 숨쉬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마음속에 쌓아두었나요? 소리 내고 싶었지만 참은 순간이 몇 번인가요?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웃었던 기억은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했던 순간은 몇 번이나 되나요? 그 모든 순간이 당신 에너지장에 작은 감정의 덩어리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감정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해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건강과 마음,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적 반가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된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복한 척했던 아픔, 숨겨온 두려움, 부끄러움에 눌려 참아온 분노가 있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입니다. 들여다보고 공간을 만들며 막힌 것을 풀라는 초대입니다. 놀라운 점은 종종 이런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주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은 당신 에너지장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당신 에너지 장 안에 언제나 있었고 당신이 다시 찾아올 때를 기다리던 가장 강력한 힘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주파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대에 가득한 로맨틱한 사랑이나 조건에 얽매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진동 코드, 순수한 에너지, 주파수, 만물에 흐르는 신성한 연결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고 보증도 필요 없으며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되어
당신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자신과 일치할 때 방사되는 장입니다. 사랑이 자가 치유의 최고의 코드이다 라는 말이 예쁜 문구가 아니라 진동적으로 진짜 의미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일치와 확장, 자유를 만드는 주파수입니다. 마치 에너지의 매듭을 풀고 막힌 길을 열어주는 완벽한 노래와 같습니다. 우주적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부드럽게 품고 환영하며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조용히 앉아 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서 이 사랑의 주파수와 연결하겠다고 마음먹는 장면을. 복잡한 의식이나 긴 수행 없이도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의 에너지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벽을 뚫고 굳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몸에서 실제로 느껴집니다. 근육이 풀리고 심장이 안정되고 예상치 못한 눈물이 나며 가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이 퍼집니다.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급했던 걱정이 녹아내리며 마비됐던 두려움이 힘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우주적 사랑 주파수가 주는 진짜 변화입니다. 하지만 더 큰 놀라움은 이 주파수를 통해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더 큰 생명의 흐름과 다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신성한 에너지 장과 통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장은 멀리 있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맥동하며 당신이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게 숨 쉬며 느껴보세요. 만약 당신이 더 오래 이 사랑의 진동 속에 머문다면 당신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완벽해지거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맑고 순수하며 생명이 가득한 힘에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이 주파수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주는 자연스레 다시 당신을 재정비해 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다가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는 도전이죠. 주변에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환경과 사람들로 가득할 때 어떻게 이 주파수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빛나고 성장하려 해도 보이지 않는 힘이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다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두려움, 분노, 질투로 가득한 무거운 공간에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만 해도 당신의 에너지 장은 금세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뜨고 깊게 숨 쉬며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켜고 스크롤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뉴스, 비교, 논쟁, 도발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씩 당신의 에너지 장이 조여오고 가벼움은 사라지고 긴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무거운 에너지를 받게 되어 휴대폰을 끌 때는 켰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서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현실 세계로 나가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말하지 않은 다툼과 비난, 불평이 흐릅니다. 당신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에너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스며들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면 흡수됩니다. 사람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불평하거나 감정 문제를 떠넘기고 자신의 드라마에 당신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특정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얼마나 지친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진동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로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진동적 과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방전된 배터리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해도 잘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모든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려 해도 내면의 힘이 바닥난 느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깨끗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며 온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부로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람들과 고립되거나 모두 차단하고 숲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식하면 공간이 생기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메시지에 바로 답할 필요도, 모든 논쟁에 끼어들 필요도, 모든 드라마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정할 수 있고 자신의 에너지 장을 지킬 수 있으며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와 얼마나 쓸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 장을 지키는 수호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주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 에너지는 당신 삶의 연료이며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우리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을 시간입니다. 이 열쇠는 먼 곳이나 고대 사원에 숨겨진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으며 깨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존재와 의도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존재부터 시작합시다.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가지 않고 코로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알아채며 주변 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존재는 마음속 잡음을 넘어 삶이 일어나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면 당신 에너지장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집중되며 힘이 커집니다. 마치 흩어진 전사들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의도를 더하세요. 의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에 우리는 여기로 간다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 감정, 행동을 레이저빔처럼 한 줄로 맞추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도는 내부 에너지 흐름을 재조직해 목적과 방향을 줍니다. 의도가 없으면 에너지는 흩어지고 흩어져 일관된 결과를 못 내지만 의도가 있으면 당신 진동의 모든 입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존재와 의도가 합쳐지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힘의 중심이 되고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한 예측이 아니며 과거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진짜 존재하는 순간 당신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몸이 다르게 진동하는 걸 느끼고 숨이 달라지고 마음이 당신에게 따르는 듯한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동적 자율성의 첫 승리이며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에 대한 지휘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간단한 연습을 하나 소개할게요. 잠시 멈추고
눈을 감은 뒤 뇌까지 세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24초 동안 참았다가 역시 뇌까지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며 숨 쉬는 느낌만 집중하세요. 숨 쉴 때 마음속에 간단한 의도를 하나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내 몸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내 에너지를 강화하겠다.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같은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의도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연습은 교통체증 중에도, 일할 때도, 잠자기 전에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당신의 에너지창이 당신의 리더십에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고 외부 에너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외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에너지창이 새롭게 정돈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토트토트가 알았던 오래된 도구들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원소라는 흥미로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원소들은 소수만 사용하는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진동의 문이자 당신의 몸과 마음, 에너지장을 다시 맞추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진동 전달자 중 하나입니다. 물은 기억하고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며 받는 에너지에 따라 분자의 배열을 바꿉니다. 유리잔에 물을 담고 깊게 숨을 쉬면서 평화, 치유, 균형 같은 명확한 마음을 담아 그 물을 마시면 당신 몸의 세포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하게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진동 물리학이며 매일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털을 떠올려 보세요. 각각의 크리스털은 고유한 에너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수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수정은 에너지를 증폭하며, 투어멀리는 정화 역할을, 셀레나이트는 마음을 고양시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 에너지장의 특정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구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크리스털을 손에 쥐거나 몸에 올리거나 공간에 두면 크리스털이 당신 에너지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당신 에너지장의 본래의 조화 상태를 상기시키는 다리이자 채널이 되어줍니다. 신성한 소리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리는 순수한 진동을 담고 있죠. 간단한 만트라 노래, 북의 깊은 박자, 종의 부드러운 울림 등 각 주파수는 종종 몸과 마음이 저항하는 내면의 장벽을 뚫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사용하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당신 에너지가 춤추며 재정렬되고 갇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특정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울리는 말을 반복하거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색깔은 눈과 오라를 위한 진동 음식과 같습니다. 각 색은 당신 에너지장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파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빨강은 힘과 온기를 주며, 초록은 조화를 만들고, 보라는 변화를 돕습니다. 옷이나 공간, 일상에서 색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당신이 유지하려는 진동을 매일 상기시키고 강화하는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소들은 단순한 기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 의도와 존재와 함께 작용하는 동료입니다. 존재 플라 의도, 플라는 신성한 원소가 만나면 당신 주위에 진동 분위기가 만들어져 당신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조율하고 더 큰 삶의 흐름과 맞춰지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다고 해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독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마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거울을 보듯 솔직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독은 당신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기 전에 이미 당신 안에서 무너지는 에너지입니다. 분노, 질투, 원망, 조용한 비판,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당신 에너지 장과 몸, 세포를 통과합니다. 깨끗한 물잔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독을 부으려 해도 결국 그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파괴적인 감정이나 부정적 판단, 열등감이나 우월감 같은 생각을 품으면 그 진동을 먼저 당신 에너지 장이 받아들입니다. 심장도 느끼고 신경계도 느끼며 몸이 영향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불평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비판하면 안도감이 들며 복수하면 힘이 생긴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자아의 논리가 아니라 진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내면에 품은 진동이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작용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며칠 동안 화가 나 있으면 누가 고통받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질투가 쌓이면 누가 불안해지나요? 역시 당신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진동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 에너지장에 담긴 것이 결국 장의 상태를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방법이나 크리스털, 만트라, 색깔을 사용해도 마음속 생각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독한 상태라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속 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자신의 진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나를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러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 일을 용서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집착도 놓아주세요. 이건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 내 에너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밖에 투영한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면 내 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누구도 내 에너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 정화와 내면 화해가 있을 때만이 토트가 지키는 마지막 문, 즉 진동 정렬의 최고 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조화롭게 진동하는 깨끗하고 단단한 에너지 장을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은 스스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당신이 준비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정렬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외부 사건이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신비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는 경험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생각은 창조적인 파동이 되며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새롭게 만드는 빛나는 맥박이 됩니다. 이 정렬에 들어서면 바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짊어졌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더 명확해져서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해집니다. 흔들렸던 심장은 안정적이고 깊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요청하거나 기적을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이미 이 정렬 자체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길을 비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유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는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당신이 조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는 자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토트의 말이 크게 울립니다. 내면이 그러하니 외면도 그러하다. 내면이 평화롭다면 외면도 그 평화를 반영합니다. 내면이 조화롭다면 외부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현실 창조의 장이 됩니다. 토트가 지키는 문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이 유지하는 진동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내면에서 그 진동을 느끼며 진정한 힘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정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봉인할 마지막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듣거나 배우는 것을 넘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때입니다. 그것을 우주에, 자신의 의식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지금 내 자기 치유의 힘을 활성화한다. 이 단순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동적 닫히며 오래된 패턴을 깨고 당신의 에너지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외부에서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현실을 창조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여기까지 온 당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이 부름의 힘을 느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제 나는 자기 치유의 힘을 활성화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의식적인 선언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우주와 당신의 에너지장에 보내는 공개적 진동 헌신입니다. 그것을 쓰고 읽고 느끼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안 어딘가가 이 진동적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세요. 아래 댓글에 이제 나는 자기 치유의 힘을 활성화합니다. 을 꼭 적어주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변화의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채널을 후원하고 싶다면 첫 번째 댓글에 고정된 후원 링크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감사합니다 버튼을 사용해 주세요. 크든 작든 모든 지원은 이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온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도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아직 떠나지 마시고 화면에 뜨는 영상을 눌러주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된 진동적 변화를 더 깊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